박지원 대표 개인으로는 정치로 보면 네. 순수히 정치 공학적으로만 셈법으로만 보면 엄청난 본인에게는 플러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국민의당을 털고 민주당과 손을 잡을 명분도 세운 거고. 세운 거죠. 예. 사실상 예전에 정치적으로는 훨씬 플러스죠. 계란 맞은 정치인 치고 득이 없었던 분은 없어요. 김영삼 아마 어제 예.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목포 예.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앞에서 열렸던 제1회 김대중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다가 예. 60대 여성으로부터 계란을 맞았습니다. 네. 달걀 세례를 맞았는데요. 이분이 광주 안철수 연대 팬클럽 회장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어제 하루 종일 뉴스토픽에 계란 맞은 박지원 이게 이제 상위권에 계속 올라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현장에 가 있었던 분들하고 제가 쭉 전화를 해서 취재를 했는데요. 바로 옆에 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옆에 있었어요. 제가 여쭤봤더니 갑자기 퍽 소리가 나가지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봤더니 박지원 의원이 계란을 맞았더라. 근데 예. 너무 놀란 것은 어떻게 그렇게 명중할 수 있었을까. 그러게요. 너무 놀랐다. 어깨에 이제 맞고 얼굴에 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놀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국민의당 내부를 좀 쭉 취재를 했더니 원래 그날 깽판 친다 이런 소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파다하게. 우발적으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계획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당 내부에서 제가 내부 취재를 한 겁니다. 그 내부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호남 지역 의원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지만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괜히 깽판 친다는 소문이 있는데 공연이 갔다가 불미스러운 일에 봉변을 당하게 될까 봐 아예 가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현장 굉장히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물러가라. 그렇죠. 예. 맞아요. 물러가라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철수하라. 간신배. 안철수 간신배 간신배 물러가라. 손찌찌뽕 하셔야죠. 그분이 코러스로 하시네. 그랬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죠. 김대중 비자금 논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100억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 CD 논란 때문에 뭐 그런 거 폭로했고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여길 와. 뭐 이제 이런 분위기였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니까 이제 또 일각에서 박지원 물러나라 하면서 이제 계란을 투척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반한 간에 양측 간에 상당한 감정 싸움이 됐었던 상황인데요. 제가 어제 박지원 대표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좋습니다. 이렇게 오면서 제가 소인배니까 대인배한테는 져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목포 지역이기 때문에 목포 지역이고 본인이 목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다른 분들은 다 초대된 손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맞아서 이 상황이 마무리되는 게 낫지 오히려 손님이 맞았으면 안철수 대표가 맞았으면 어떻게 됐겠냐.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차라리 내가 맞은 게 낫다. 이제 이렇게 넘기는. 어제도 첫 번째 워딩이 내가 맞아서 다행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박지원 대표 호감도가 급상승했어요. 맞아요. 초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어제 대응을 그러니까 정말 오래 정치한 정치구단답게 이제 행동을 한 건데 안철수 대표도 완주했어요. 그 와중에 5km를 부인 김미경 교수하고 같이 5km를 다 뛰고 완주를 했는데 우린 그 5km는요 쪽발로 뛰어도 완주예요. 오 정말요? 깽깽이 발이 잘하죠. 깽깽이 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목포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상징성이 엄청나게 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직도 어르신들이 이제 취재를 가면 아직도 이제 그 좌판 깔고 이렇게 장사하시는 어르신들 여쭈면 아직도 우리 선상님이에요. 하이도 목포 신안? 목포 신안. 네,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선생님 이렇게 이제 추앙받는 분인데 어쨌든 영원한 비서실장인 박지원을 향해서 계란을 투척해서 이른바 모욕을 준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우리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겠다. 끝났다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이. 박지원 대표 개인으로는 정치로 보면 순수히 정치 공학적으로만 셈법으로만 보면 엄청난 본인에게는 플러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국민의당을 털고 민주당과 손을 잡을 명분도 세운 거고. 세운 거죠. 예. 사실상 예전에 정치적으로는 훨씬 플러스죠. 계란 맞은 정치인 치고 득이 없었던 분은 없어요. 그럼 김영삼 저한테 하나 전 던져주세요.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네. 또 정원식 총리. 외대 사건, 정원식 국무총리 국정을 반전시켰죠. 그렇죠. 사진 한 장으로. 예, 사진 한 장으로 그래서 완전히. 뭐 계란은 큰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바로 옆에 없었기 때문에 예. 이 우원식 의원에게 생색을 네. 냈어요. 네. 아이고 이거 집권 여당 민주당이 네. 맞았어야 되는데 내가 맞아서 다행이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제 맞아요. 분위기는 굉장히 네. 좋았습니다. 개인배 아. 마케팅. 예. 그러니까 우원식이 맞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 맞았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우원식 대표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박지원 대표 왜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우원식 대표 얘기가 몰라 왜 내가 맞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으로서도 그 목포 지역 민심을 상당히 이제 이를테면은 경쟁이잖아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쟁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자면 좀 민심을 상당히 얻는 계기 그리고 이제 일종의 이제 누가 더 적통이냐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냐 민주당이냐 이게 논쟁도 좀 있는 거잖아요. 그 지역 여론 안에서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박지원 그리고 민주당에게 상당히 플러스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은 점점 더 호남에서 이제 어려워지겠죠. 어려워질 예. 것 같아요. 그래서 당 지금 내부에서도 금도를 넘은 거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이제 당 내부에서 그래요. 참 정신없는 사람들이다. 예. 제1회 김대중 마라톤 대회라는 그 상징성에 계란을 던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그 우리가 어떻게든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게 어제 상당한 위기감이 있었어요. 박 전 대표 어제 조금 더 위트가 있었으면 완주해갖고 우승한 사람에게 네. 계란 한 판을 딱 접어. 그 완전 그 던진 사람들의 정치적 의도가 희화화되는 거거든요. 네. 당신들이 해봐야. 완주하신 분들한테 예. 아니 완전 구운 달걀 신분이고. 하나씩. 아니 그럼 못하면 딱 큰 판 한 판. 그럼 이제 사진 찍혀야 할 거 아니에요. 사진 계란 맞은 모습과 계란 한 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국민의당하고 이제 바른정당 통합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특히 이제 박주원 최고위원회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의혹을 제보했던 당사자이고 사실 이게 은행에서조차도 초반에 이게 가짜라는 거를 양도성 예금증 100억짜리 네. CD가 네. 가짜라는 것을 밝혔어요. 근데 주성영 당시 의원이 이거 검사 출신인데 최소한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묻지마 폭로를 했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비난의 문제입니다. 대상이죠. 예, 당시 국회 법사위에서 했던 건데요.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것을 거짓 제보한 당사자가 또 국민의당의 최고위원인 그분들은 거짓 증거 제보가 이게 몸에 뱄나 봐요. 예? 그 문근용 씨. 네, 맞아요. 그것도 똑같은 케이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네. 근데 국민들을 굉장히 띄엄띄엄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 금방 확인되는 건데 도덕질과 거짓말은 습관이라고 하는 거 습. 습. 불교에서 가장 위험한 걸 습이라냐 습. 습. 네. 수십 회의 윤회를 거듭해도 습은 고칠 수 없다. 아, 그럼 심각한데요. 예. 그걸 이제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네, 어쨌든 이제 12월 이전에 통합론이 마무리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물 건너갔죠. 예 아마도 합의 이혼 형태로 갈라서게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중도에서 39명 중에서 중간에서 갈등하고 결정 못하고 있던 분들이 10명 플러스 마이너스 되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기웁니다. 반 안쪽으로 기울어요. 저러다가 진짜 막 가자는 집단 아니야? 그래서 지금 합의위원 얘기도 나왔는데 예. 39석 아닙니까? 예.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 상실해서 그렇죠. 네. 그럼 과연 누가 38명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아니 39명. 9명. 40석이었어요? 예, 만 40석. 그래서 과연 이제 원내 교섭 단체를 어느 쪽이 유지할 거냐 지금 그것도 묘한 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비례는 글쎄 비례도 남아 있으면 그 당을 유지하는 쪽이 유리할 텐데 다수면은 그거 유지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소수 합하자는 사람이 소수는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가기 싫은 거죠. 특정 입장을 그렇죠. 지금 말씀하고 제 계십니다. 얘기를 계속 취재를 해보면 나갈 서로 안 나가죠. 나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네. 누가 아니, 나가냐? 좀 서로 엄동설하네. 밀어내기는 그렇죠. 서로 밀어내기는 하고 있지만 나갈 사람은 나갈 없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가겠냐는 거예요. 선거 앞두고 정말. 네.
그러니까 그나마 이 간판이라도 있어야 선거해보는데 지금 큰일 났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엄청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의 정무 감각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데 정무 감각이 있기나 해요. 아니 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니 본인들이 있기나 한 거를 인정을 해요? 아니 없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박지원 최고위원 관련해서 제 내밀한 얘기를 취재를 해봤더니 당시에 뭐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가. 그런데 당 내부에서 지금 무슨 진상조사는 무슨 진상조사냐 당장 당원권 정지하고 그리고 누구요? 박지원에 대해서? 박지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사퇴시키고 그다음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이거 진상조사위원회 할 일이 아니다. 너무 정무 감각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진상조사 하는 기간에 얼마나 많은 언론의 기사가 쏟아지겠습니까? 이거는 당을 스스로 참고로 이렇게 방법을 알려줘요. 이건 선징계 네. 후 재심 청구하게 되면 소리 소문 없이 재심하는 거예요. 하면서 네. 뒷조사 해보는 거예요. 뒤에. 하여튼 이제 그 정도로 감각이 없다라고 당 내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우려를 하더군요. 오늘 국민의당 내용이 뭐 끝이잖아요. 그 계란 맞은 거 박주호는 할 얘기가 많으세요 오늘. 자 박주호는 계란 세례 이것 때문에 국민의당이 좀 어려워지겠다라고 2부 3부에서 얘기했는데. 아니 제가 쭉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른당하고 이제 합당을 하겠다는 것이 예. 이제 내용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이런 해프닝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안철수가 또 철수할 것이냐 이제 그 연말을 기준으로 기로에 쓸 겁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입장에서는 또 철수하면 이제 정말 미래가 없어지는 거고 철수를 안 하면 당이 또 쪼개질 거고 해서 결국은 일부가 쪼개지면서 통합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저 박지원 대표는 아주 의연하게 잘 대처를 잘 하더라고요. 예. 점수를 많이 딴 것 같죠. 계란 맞고 점수 따고. 네. 네. 앞서서 그 우리 최반장의 장윤정 대기자께서 예. 합의이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합의이혼의 과정이 아니고 이혼 소송의 과정입니다. 합의이혼하고 그렇죠. 이혼 소송은 뭐가 다르냐면요. 보통 부부간에 이렇게 합의이혼을 하면 그래도 깔끔해요. 그리고 나중에 애들도 만나고. 그런데 이게 항상 자녀 양육경 문제 그리고 이제 재산 분배 문제가 있잖아요. 귀책 사유를 막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혼 소송에 들어가면 감정이 갈 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화면을 보니까요. 직접 보셨어요? 어제 뉴스에 그대로 다 나왔어요. 뭐 그 계란 던지고 막 욕설하고 프랭카드 찍고 뺏고 막 이런 과정들이 그대로 TV에 나왔는데 저거는 합의 이혼이 불가능한 소위 이제 이혼 소송으로 가서 거의 막장으로 가는. 그럼 누가 여기에 더 적자냐, 누가 여기 국민의당의 주인이냐, 뭐 이거. 이게 이혼 과정하고 똑같은 게요. 예를 들면 자녀 양육권이라는 게 이 당의 법적 정당성, 정통성을 누가 가져가냐 이런 거고. 예. 재산 분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사실은 비례대표를 놓고 봤을 때 당에서 보면은 가장 큰 재산이 사실은 현금 자산보다도 네. 의석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도 다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는 완전 이혼 소송이에요. 결국은 이제 양육권과 재산을 둘러싸 가지고 누가 다수를 차지할 거냐. 그런데 문제는 네. 서로 네가 나가라 그러고 서로 나갈 생각은 다 아무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임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제 서로 책임을 상대방이 지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이 비례대표는 친안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이혼 소송에 비교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 박주원 씨 사건 같은 경우, 최고위원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혼 소송하면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그거잖아요. 너 불륜했지. 옛날에 이 배우자의 옛날 불륜을 끄집어내서 이혼의 사유가 너가 있는 거 아니냐. 귀책 사유가 너한테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저런 안철수 대표 당신이 저런 사람 데리고 정치를 했어? 그거를 이제 쫙 만천하에 공개를 한 거죠. 정돈 의원님. 네. 박주원 최고위원 우린 잘 몰라요. 우린 잘 알죠. 원래 한나라당 사람인데 예. 들어올 때부터 이제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그 검찰 들어올 때부터 검찰 수사관이었는데 이제 뭔가 자기가 유리한 자료가 있다, 한나라당에 유리한 자료가 있다 하는
그런 거래로 그 당시 허태열 사무총장 시절인 것 같은데 예. 그때 들어와가지고 지방 선거 공천을 받았죠.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얘기예요. 그 단체장 안산시장을 했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됐는지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오. 그러니까 참. 한나라당의 시절에도 원래 당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고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예. 그리고 2000 그러니까 뭐 9년이나 10년 요때쯤 들어와서 안산시장을 했다가 다시 이제 국민의당으로 간 거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검사가 아니고 예. 수사관이거든요. 수사관. 예. 수사관이고 대한민국에서 소위 범죄 정보 관련 처리를 가장 오래 했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록들이 다 있네. 얼마나 이 사람이 이제 그게 좋은 의미의 정치력이 아니라 정치력이 뛰어나겠어요. 예. 이제 장사를 한 거죠.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자료를 이제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죠. 예. 한나라당에 들어와서 공천을 따냈고 그래서 시장이 됐고 그러고 이제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분이 또 가서 최고위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요즘 최고위원은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최고위원들 다 기분 나쁘겠지만. 예. 국민의당이니까. 근데 하여간 그 안철수 대표도 사람 가리는 거는 예.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을 좀 멀리하는 거 아닌가요, 안철수 대표는? 아니 DJ 비자금 100억 이거에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자기가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정치권에 들어왔고 근데 지금 본인은 뭐라 그러냐면 정치 공작이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음해인지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기에는 다 웃기는 얘기. 우린 다 안 되니까요. 그 당시에 다 한나라당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당에 들어왔고 어떻게 시장이 됐는지 다. 이 사실이 지금 시점에 드러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긴 하죠. 이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성영 그 전 의원께서 확신을 해가지고 예. 그 국회에서가 아니라요. 아까 이제 법사위에서 말씀하셨다는데 국회에서가 아니라 예. 그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거거든요. 주성용 의원이요? 예. 그리고 그만큼 오. 확신을 가져가지고 오. 면책권을 이용해가지고 발언한 내용이 아니에요. 아 라디오 그래서- 인터뷰 와중에. 그래서 이제 2010년인가에 그것에 대해서 벌금형을 받았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2017년에 이제 그 제보자가 누구다 이렇게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나온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음모론을 얘기할 만한 정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민주당에 치명적인 자료를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뻥을 쳐갖고 들어왔는데 이제 그게 사실 그 한나라당에 들어올 때. 예, 이제 주성영 의원이 다 그걸 믿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뻥이라는 게 다 드러났어요. 주성용 의원도 검찰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뻥을 쳤으면 그걸 믿었겠어요. 뭐 아니, 실제로 그 자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당에 보고까지 했다니까요. 주성영 의원이. 아 완전 확신하고. 오. 근데 박지원 의원은 그랬어요. 주성용 의원이 그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고 주성용 의원과 통화한 내용이 다 있다 또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자기가 그 통화한 내용을 밝히면 되죠. 그 두 분이 보기에는 주성용 의원이 그때 당시 확실한 것 때문에 이제 처벌을 받았지만 두 분이 보기에는 이분이 조금 더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우리들은 거죠. 다 한나라당이 이 사람한테 당했다는 거는 다 한나라당이 당했다. 네, 다 그거 알고 있는 없는 거죠. 자료를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 주성영 의원이 종종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사건이 좀 많이 있긴 해도 예. 이럴 정도로 황당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료를 줬으니까 얘기했겠죠. 아무 근거 없이 얘기했겠어요. 이 박지원 당시 검찰 수사관 출신에게 당이 당한 케이스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우원식 대표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박지원 대표 왜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우원식 대표 얘기가 몰라 왜 내가 맞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으로서도 그 목포 지역 민심을 상당히 이제 이를테면은 경쟁이잖아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쟁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자면 좀 민심을 상당히 얻는 계기 그리고 이제 일종의 이제 누가 더 적통이냐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냐 민주당이냐
민주당이냐 이게 논쟁도 좀 있는 거잖아요. 그 지역 여론 안에서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박지원 그리고 민주당에게 상당히 플러스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은 점점 더 호남에서 이제 어려워지겠죠.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당 내부에서도 지금 금도를 넘은 거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 내부에서 그래요. 참 정신없는 사람들이다. 제1회 김대중 마라톤 대회라는 그 상징성에 계란을 던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그 우리가 어떻게든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게 어제 상당한 위기감이 있었어요. 박 전 대표 어제 조금 더 위트가 있었으면 완주해갖고 우승한 사람에게 계란 한 판을 딱 선물. 그 완전 그 던진 사람들의 정치적 의도가 희화화되는 거거든요. 당신들이 해봐. 그러니까요. 너무 놀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국민의당 내부를 좀 쭉 취재를 했더니 원래 그날 깽판 친다 이런 소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파다하게. 그 우발적으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계획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당 내부에서 제가 내부 취재를 한 겁니다. 그 내부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호남 지역 의원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지만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괜히 깽판 친다는 소문이 있는데 공연이 갔다가 불미스러운 일에 봉변을 당하게 될까 봐 아예 가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 현장 굉장히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물러가라. 그렇죠. 맞아요. 물러가라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철수하라. 간신배. 안철수 간신배 물러가라. 찌찌뽕 하셔야죠. 그분이 코러스로 하시네. 그랬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죠. 김대중 비자금 논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100억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 CD 논란 때문에 뭐 그런 거 폭로했고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여길 와. 뭐 이제 이런 분위기였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니까 이제 또 일각에서 박지원 물러나라 하면서 이제 계란을 투척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반한 간에 양측 간에 상가판 깔고 이렇게 장사하시는 어르신들 여쭈면 아직도 우리 선상님이에요. 하이도 목포 예. 신안? 목포 신안. 네,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선생님 이렇게 이제 추앙받는 분인데 어쨌든 영원한 비서실장인 박지원을 향해서 계란을 투척해서 이른바 모욕을 준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우리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겠다. 끝났다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이 박지원 대표 개인으로는 정치로 보면 순수히 정치 공학적으로만 셈법으로만 보면 엄청난 본인에게는 플러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국민의당을 털고 민주당과 손을 잡을 명분도 세운 거고. 세운 거죠. 예.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훨씬 플러스죠. 계란 맞은 정치인 치고 득이 없었던 분은 없어요. 그럼 저한테 하나 던져주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 또 정원식 총리 외대산 정원식 국무총리 국정을 반전시켰죠. 그렇죠. 사진 한 장으로. 예, 사진 한 장으로 그래서 완전히. 뭐 계란은 큰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바로 옆에 없었기 때문에 이 우원식 의원에게 생색을 냈어요. 아이고 이거 집권 여당 민주당이 맞았어야 되는데 내가 맞아서 다행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제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개인배 마케팅. 그러니까 우원식이 맞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 맞았어. 박지원 대표 개인으로는 정치로 보면 순수히 정치 공학적으로만 셈법으로만 보면 엄청난 본인에게는 플러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국민의당을 털고 민주당과 손을 잡을 명분도 세운 거고. 세운 거죠.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훨씬 플러스죠. 계란 맞은 정치인 치고 득이 없었던 분은 없어요. 아마 어제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목포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앞에서 열렸던 제1회 김대중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다가 60대 여성으로부터 계란을 맞았습니다. 달걀 세례를 맞았는데요. 이분이 광주 안철수 연대 팬클럽 회장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어제 하루 종일 뉴스토픽에 계란 맞은 박지원 이게 이제 상위권에 계속 올라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현장에 가 있었던 분들하고 제가 쭉 전화를 해서 취재를 했는데요. 바로 옆에 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옆에 있었어요. 제가 여쭤봤더니 갑자기 퍽 소리가 나가지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봤더니 박지원 의원이 계란을 맞았더라. 근데 너무 놀란 것은 어떻게 그렇게 명중할 수 있었을까. 그러게요. 너무 놀랐다. 어깨에 이제 맞고 얼굴에 상당한 감정 싸움이 됐었던 상황인데요. 제가 어제 박지원 대표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좋습니다. 이렇게 오면서 제가 소인배니까 대인배한테는 져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목포 지역이기 때문에 목포 지역이고 본인이 목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다른 분들은 다 초대된 손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맞아서 이 상황이 마무리되는 게 낫지 오히려 손님이 맞았으면 안철수 대표가 맞았으면 어떻게 됐겠냐.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차라리 내가 맞은 게 낫다. 이제 이렇게 넘기는. 어제도 첫 번째 워딩이 내가 맞아서 다행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박지원 대표 호감도가 급상승했어요. 맞아요. 초연하게 대응했어요. 네, 굉장히 어제 대응을 그러니까 정말 오래 정치한 정치구단답게 이제 행동을 한 건데 안철수 대표도 완주했어요. 그 와중에 5km를 부인 김미경 교수하고 같이 5km를 다 뛰고 완주를 했는데 우린 그 5km는요 쪽발로 뛰어도 완주예요. 오 정말요? 깽깽이 발이라 그러죠. 깽깽이 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목포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상징성이 엄청나게 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직도 어르신들이 이제 취재를 가면 아직도 이제 그